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31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간 부담보 잡혔는데 이거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답변 드려보고 100세 만기 자녀보험이 7만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30세 만기로 또 뭐 온라인 상품으로 한번 전환해볼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답변 드려보고, 또 당뇨가 있어서 좀 과하게 가입하셨나봐요.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설명해보고, 2세대 실비 가지고 있는 자녀보험인데 이거 방향이 좀 궁금하신가 봅니다.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려보고요. 3개월 된 자녀 둘째 실비가 첫째보다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가? 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드려보고, 산정 특례 제도가 있어서 뭐 5%만 우리가 납입하면 되는데 근데 안보험도 과하게 가입해야 되는지 그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거 참고하셔서 힌트도 좀 얻어보시고 한번 방향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순차적으로 공부해서 드디어 새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건강검진 때 이상소견 나온 부분 때문에 췌장하고 유방에 부담부가 걸렸다라고 하셔요. 일단 부담부 상태로 가입은 했는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해지하려고 하니까 좀 망설여진다. 이 부담보 때문에 그냥 끌고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담보 영역을 기존 보험으로 가져가야 할지, 5년 내에 이상 소견이 없으면 부담보가 풀린다고는 하는데 매년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오면 부담보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간 부담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 보험은 참고로 6만원대 진단비 1000만원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존 보험을 가져가야 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복잡하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가진 생각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전기간 부담 보면 5년 내에 치료랑 재진단이 없으면 부담보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그거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매년 직장 건강검진 할 때 이제 이상소견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담보가 없어지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특별히 되게 나빠졌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냥 건강검진 하는 정도라면 부담보 푸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안 풀어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다 따지고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계속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담보 잡히는 게 많이 걱정스럽다라고 하시면 부담보 말고 그냥 할증으로 잡아주는 보험회사가 없는지 조금 더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증으로 가입되는 회사가 있는 상황이면 그게 보험료가 얼마나 조금 더 비싼지, 기존 거 대비 얼마나 비싼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지금 기존에 가입해 있는 6만원대 진단비 1000만원짜리 이거보다는 보험료가 적지 않겠어요? 그럼 할증돼서 보험료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 6만원보단 저렴할 테니 할증된 보험을 가입하고 6만원대 이거 해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컨택했던 설계사분 말고 다른 설계사분 또 컨택을 해보셔서 한 뭐 2분 정도 더 컨택해 보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여러 회사 좀 받아보세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면 그런 조건으로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부담보 가입한 보험 그대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상황이면 6만원대 진단비 1000만원짜리 이거 정도가 그렇게 뭐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6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한 10년 정도는 더 납입한다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해도 한 7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년하고 15년 내에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뭐 이 돈으로 모이는 돈이 거의 뭐 1000만원 가까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해지하고 뭐 그 돈 계속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정해진 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 같으면 할증되는데 좀 알아보고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 부담보 없이 할증해주는 회사로 가입을 하고, 그런 게 도저히 안 되면 부담보는 끌고 가고 이 보험은 해지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여보는 뭐 그런 방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불필요한 거 다 빼고 뭐 100세 만기가 돼 있으면 그 80세로 줄이고 그런 식으로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덕분에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 아이 보험을 20년 납 100세 보장으로 월 7만원가량 내고 있는 것이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4년가량 냈는데 해지 환급형이긴 한 듯 합니다. 지금 해지하고 선생님이 좋은 대로 정기납 30세 보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할지요. 실비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면 실비는 그냥 실비대로 끌고 가시면 되고, 뭐 온라인 상품 하나 가입하신 다음에 기존 보험 조정해서 30세 만기로 하시면 저는 그게 괜찮지 않겠냐, 저렇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를 자녀 위해서 계속 저축하고 투자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괜찮을 수 있죠. 이게 만기 환급형인가 봐요. 근데 100세 보장이고 7만원 정도인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 해지 환급금이 결국 100세 때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이 만기가 될 때 나오는 거니까 월 7만원짜리 20년 납하면 7만원 곱하기 12 곱하기 20년 하면 1680만원을 100세 때 돌려받는 개념인데, 지금 뭐 태아 0세부터 가입했다라고 치면 30년이 3번 넘게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2 나누기 2에다가 이게 90세 정도 되니까 100세 때 받는 거는 지금 기준, 지금 화폐 기준으로 한 200만원 정도 돌려받는 개념이다. 별 의미가 없죠. 너무 긴 시간이고 화폐가 하락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 나오게끔 적립보험료 쌓지 말고 보장에만 보험료가 쓰이게끔, 그리고 30세까지만 준비하고 실비가 100세 상품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보시고 신중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당뇨가 있어서 실비를 너무 큰 금액을 넣었는데, 이제 실비가 말이 실비지 이제 종합보험이신가 봐요. 여러 가지 담보를 많이 넣으셨나 보죠. 근데 쓸모가 없는 게 많아요. 다시 하려고 하는데 당뇨가 있어서 다시 하려면 더 큰 금액이 되나요? 기존에 가입된 실비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 보험에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거든요.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덜 중요한 특약들이 뭐 있는지 보시고 그걸 최대한 삭제해 보세요. 당뇨에 영향받는 게 결국은 2대 질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쪽이 영향을 받으니까 가입한 보험에 2대 진단비가 충분히 있는지 그거 먼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또 실비가 있으니까 그 실비 최대한 길게 유지하시고, 너무 오래 납입한 거 아니면 뭐 나머지 특약들도 삭제할 수 있는 거 다 삭제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비 살리시고 진단비 살리시고 후유장애 같은 거 최대한 살리시고, 그리고 실비 외에는 나머지 상품들 굳이 100세로 할 필요도 없으니까 80세 만기로 최대한 줄여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특약들 뭐 80세 만기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뭐 설계사랑 보험회사랑 많이 이야기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면 실비가 4세대 실비로 바뀌는 것도 있고, 병력 때문에 할증이 들어가거나 부담보 가거나 아니면 유병자 실비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비 잘 일단 유지하는 방법으로 방향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선생님 의견 참고하고 싶어서 질문 하나 올릴게요. 16년생 남아이고요. 한 8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년 12월에 태아보험에 실비 포함해서 가입했다. 그리고 종합보험인데 실비가 2세대 선택형이더라.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상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4세대 실비로 가입할지, 아니면 그냥 2세대 남겨놓고 남은 담보만 해지할지 고민되어 질문 남깁니다. 항상 도움되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1년 갱신 15년 재가입이고 100세 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실비가. 만약 100세 상품이 아니다 그러면 4세대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실비가 100세 보장이 되는 거다라고 하면 아직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이고 2세대 실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어차피 15년 지나면 그때 4세대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니까 실비가 그냥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보험 하나 가입하고 실비 외에 나머지 특약들 삭제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삭제해보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합보험의 만기가 30세다. 그래서 거기 포함된 실비도 30세에 만기가 된다 라고 하면 가장 건강할 때 어차피 해지하고 4세대로 넘어오셔야 돼요. 100세 상품으로 가야 되니까. 만기가 짧은 실비인지 아닌지 그거 체크하시고, 실비가 100세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방향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된 남아 가입하려 하는데 월에 17,000원 정도 되네요. 실비 보험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4살 첫째는 8,000원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게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에 좀 비싸요. 근데 실비가 1년 갱신형이잖아요. 1년 갱신형, 그리고 지금 4세대는 5년마다 자동 재가입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험료가 1년마다 바뀝니다. 출산할 때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이제 계속 보험료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또 4살 첫째는 3세대 실비일 수도 있고요. 3세대든 4세대든 보험료는 점차 낮아질 거예요. 뭐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이제 점차 계속 낮아질 거니까 지금 조금 비싼 거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산정특례 제도가 있어 급여의 5%만 부담 5년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영상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암보험에 왜 많은 보장 비용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또 실손도 큰 병 걸렸을 때 이용하려고 드는데 산정특례 이용하면 자기 부담이 많지 않아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산정특례제도는 급여만 보장되는 거죠. 실비는 급여도 보장되고 비급여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급여 때문에 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암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실비보험 통해서 병원 치료비는 보장을 받는데 암에 걸리면 직장을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심하면 퇴직할 수도 있고 또 뭐 휴직할 수도 있고, 그럼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걸로 버티고 나가면 되는데 그동안 많이 모아둔 돈이 없으면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또 생각지 않은 비싼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실비도 준비하고 암보험도 준비해서 뭐 2차 치료비, 뭐 간병하는 비용, 또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되잖아요. 또 요양하는 비용, 그리고 소득 단절 때문에 필요한 생활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암진단비를 넉넉하게 가입하는 거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까지 있으면 치료비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 기타 비용들 때문에 가입하는 거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